안녕하세요. 이번 논문 발표를 맡게 된 이화여자대학교 언어병리학과 박사과정 김지성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다양한 음악을 접하며 자연스럽게 음악의 규칙과 구조를 익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음악적 지식이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인지 아니면 경험과 학습을 통해 습득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학설이 존재합니다. 본 논문의 연구자들은 이러한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음악적 구조와 규칙이 인간에게 어떻게 학습되고 인지되는지를 탐구하는 흥미로운 실험들을 진행했습니다. 첫 또한 음악과 언어가 구조적으로 어떻게 연결되고 중첩되는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보다 깊이 이해하기 위해 본 논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본 연구는 단일 실험이 아닌 3개의 개별 실험을 통해 연구를 진행한 후 이를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제너럴 디스커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발표 역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본 논문의 서론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음악 구조와 규칙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듣는 대부분의 음악은 일정한 구조적인 규칙에 따라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 화음과 음정 간의 관계는 무작위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규칙에 따라 구성됩니다. 이러한 음악적 규칙은 언어의 문법과도 비슷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음악적 규칙과 구조는 음악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음악을 이해하고 예측하게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음악적 지식의 습득 방식입니다. 기존 연구에서는 음악적 지식이 타고난 생물학적 능력에서 비롯된다는 견해와 통계적 학습 이론, Statistical Learning Theory에 따라 인간이 언어를 배우듯 음악의 통계적 구조를 인지하고 학습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두 번째 가능성, 즉 인간이 음악을 단순히 듣기만 해도 음악적 지식을 무의식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신경 생리학적 증거 및 발달적 측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연구들은 음악적 규칙과 구조에 대한 민감성이 음악을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나타난다는 점을 밝혀왔습니다. 예를 들어 생후 3개월 아기도 옥타브와 같은 기본적인 음악 구조를 구분할 수 있으며 5세 무렵에는 키 구조, 7세 무렵에는 화정적 규칙을 점차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음악적 지식이 선천적 능력뿐 아니라 경험과 학습을 통해 발달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음악가들은 비음악가들보다 음악 규칙 위반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신경 생리학적 특징을 보이지만 비음악가들도 일정 수준의 민감성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선호도와 음악적 구조 간의 관계입니다. 음악을 들을 때 느끼는 즐거움과 선호도는 음악 구조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특히 익숙한 구조와 규칙을 따르는 음악은 사람들에게 편안함과 친숙함을 느끼게 하며 자주 듣는 음악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는 단순 노출 효과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선호도 증가가 음악 구조를 학습하는 것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명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사람들이 전혀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음악적 구조, 즉 서양 음악과는 전혀 다른 호브렌 피어스 음계를 얼마나 빠르게 학습할 수 있는지 실험을 통해 검증하고자 했습니다. 호브렌 피어스 음계는 우리가 흔히 쓰는 옥타브가 아니라 트리타브를 13개의 동일한 간격으로 나눈 독특한 음악 체계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음계를 사용한 이유는 참가자들이 기존 음악 경험을 사용하지 않고 순수하게 새로운 구조를 학습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두 번째, 새로운 음악 문법에 대한 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유한 상태 문법이란 음악의 음정 간 연결 경로를 미리 정해놓고 그 규칙에 따라 멜로디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해 음정들이 지하철 노선처럼 연결되어 있어서 각 음정에서 특정한 다른 음정으로만 이동할 수 있는 규칙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법 규칙들을 참가자들이 얼마나 빨리 학습할 수 있는지 평가했습니다. 연구진의 이러한 서론을 통해 3가지의 질문을 도출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새로운 음악을 듣기만 해도 음악의 구조나 규칙성을 스스로 깨우칠 수 있는지. 두 번째, 음악을 반복적으로 들으면 사람들이 그 음악을 좋아하게 될지. 세 번째, 음악적 배경 지식이나 훈련이 이 과정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 총 3가지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한 실험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실험 1에서는 음악적으로 훈련된 대학생들에게 2개의 문법 구조에 맞춘 소수의 멜로디 5개를 반복적으로 들려주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참가자들에게 다양한 평가 과제를 통해 학습 능력을 측정했습니다.
재인과제 같은 경우 참가자들이 이전에 들었던 멜로디를 얼마나 정확히 기억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평가입니다. 일반화 과제 같은 경우 참가자들이 들었던 멜로디 규칙을 새로운 멜로디에 얼마나 잘 적용할 수 있는지 평가합니다. 세 번째, 프로브톤 평가 같은 경우 참가자들이 특정한 멜로디를 듣고 난 후 이어지는 음정이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점수를 매기는 방식으로 참가자들이 음정의 출현 빈도를 얼마나 무의식적으로 인지했는지를 평가합니다. 마지막으로 선호도 평가는 참가자들이 들은 멜로디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측정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참가자들은 반복해서 들었던 멜로디를 정확하게 기억했지만 일반화 능력은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반복적으로 들었던 멜로디에 대한 선호도는 증가하였습니다. 연구진이 이것이 멜로디 세트의 크기가 작아서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후속 실험에서는 세트의 크기를 늘려 일반화 능력을 추가로 평가하였습니다. 이에 실험 2에서는 참가자들이 2개의 문법 구조에 맞는 400개의 서로 다른 멜로디를 들었습니다. 그 결과 참가자들은 듣지 않았던 새로운 멜로디에 대해서도 성공적으로 문법 구조를 일반화할 수 있었습니다. 즉, 많은 멜로디에 노출되자 멜로디를 개별적으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음악적 구조 자체를 학습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선호도는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일반화 능력과 선호도 형성은 별개의 메커니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실험 3에서는 음악적 훈련이 없는 일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 2와 동일하게 진행했습니다. 음악 훈련을 받지 않은 참가자들 역시 음악적 구조를 학습하여 새로운 멜로디를 문법적으로 정확히 구분할 수 있었고, 멜로디에서 자주 사용하는 음정의 빈도도 무의식적으로 학습했습니다. 이는 음악적 구조를 학습하는 능력이 반드시 전문적인 음악 훈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들 역시 특정 음악을 선호하게 되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 세 가지 실험을 통해 연구자들은 중요한 결론을 얻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완전히 낯선 음악이라 할지라도 수동적으로 듣는 것만으로도 음악적 구조를 빠르게 학습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음악에 대한 지식 습득과 음악적 선호도 형성은 서로 독립적인 메커니즘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 음악적 구조 학습은 음악 훈련과 무관하며 인간이 가진 일반적 인지 능력과 연관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우리가 일상에서 음악을 들으며 자연스럽게 구조와 규칙을 학습하는 능력이 음악적 훈련이나 선천적 음악 능력에 의존하지 않고 누구나 쉽게 경험을 통해 얻어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